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서 치르고 있는 시간여행축제는 올해는 특히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해서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커다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상준 시간여행축제위원장으로부터 군산 시간여행축제의 내용과 계획, 앞으로 또 축제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상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축제가 이번에 상당히 길게 이달 말까지 이렇게 열리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현장에 계시면서 또 총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요즘. 네, 뭐 조금은 평상시 일상보다는 좀 바쁜 편입니다. 네. 이제 시간여행 축제가 지난 9일부터 열리고 있죠. 네. 이제 31일까지 열리는데 올해 시간여행 축제의 주요 방향과 내용 그리고 특징 뭐 이런 것들을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뭐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 축제의 특징이 좀 얘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전체가 모이는 으쌰으쌰하는 대동제 같은 그런 축제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장에 적응을 시킬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번 축제는 기간도 말씀하셨듯이 10월 9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좀 길게 가고 있고 축제를 예전에는 대형 기획사에 좀 의뢰를 해가지고 축제 전체를 맡겼었습니다. 맡겼는데 이번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접 지역 주민들이 좀 같이 해보자. 여기에 가장 큰 모토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 예술인들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축제를 좀 이끌어가 보자. 여기에 가장 기본을 두었습니다. 이 축제가 뭐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축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는 하는데 지역민들이 차츰차츰 관심이 떨어지고 반발을 갖게 되면 축제는 나중에는 좀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축제로 가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상세계를 연출을 해가지고 가상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축제에 참여하는 방식을 이번에 가장 큰 특징으로 삼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이제 가상 세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구현해서 할 수 있겠느냐, 뭐 새로운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현실적인 이런 축제의 어떤 기법 그리고 이런 가상 세계의 어떤 새로운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화가 돼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상당히 그동안 진행이 되어가면서 평가가 좋았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이제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이 축제가 이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호응받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것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 전에 아마 컨셉이 근대문화라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나라의 뭐 봄, 가을에 수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중에서 아마 근대문화권을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걸 지키고 있으면서 그 역사를 유지시켜주는 걸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마 군산이 뭐 하나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대 문화를 지키면서 그 역사 교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그 특징인데, 이걸 가지고 아마 군산 시민들께서는 군산이 뭐 대우자동차라든지 현대조선이라든지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군산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근대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전 시민이 참여는 같이 못했더라도 군산 시민들이 근대 문화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걸 지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반응이 좋고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 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네. 축제 자치단체마다 이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축제가 취소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축제를 하긴 하는데 대면 프로그램들은 전면 취소를 하고 네. 비대면 방식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온택트 축제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을 했다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즐기는 방식도 그렇게 되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메타버스랄지 아니면 랜선이랄지 네. 이런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번 축제에는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즐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일반인들이 랜선이라든지 뭐 온라인이라든지 네. 온택트라든지 용어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새로 나오면서 그래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네. 또 방송에서 뭐 랜선 뭐 프로그램들 뭐 가수들 뭐 공연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 많이 봐서 좀 익숙해졌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이것을 아마 앞으로는 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축제를 진행하면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려고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뭐 한 일주일 전쯤 시작하기 일주일 전쯤에 행정명령으로 전체 축제가 취소가 돼서 네. 사실은 대면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대면을 일부만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일부 소수 인원만 입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기본은 지역의 예술인들이든지 하는 사람들의 공연을 통해서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유지를 시켰습니다. 네. 유지를 시키고 그 가장 큰 것은 말씀하셨듯이 언택트 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축제 형식으로 전체적인 전환을 해서 아마 축제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전국의 다른 축제들도 이런 방향으로 이제 뭐 접목해서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군산 시간여행 축제는 가장 그 특징이 그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같이 떨어져 있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아마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접근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서 해야겠지만은 동시에 대면으로 군산까지 직접 오지 않더라도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축제 패러다임이 어쨌든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메타버스를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좀 거기에 들어와서 참여도 하고 참가도 하고 또 거기에 게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네. 상품도 주고 하니까 참여를 좀 하는 쪽으로 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용어는 좀 많이 방송이나 뭐 신문 여러 가지 또 방면에서 이 용어는 들어본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이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뭘 보고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메타버스라고 합니까? 그
저도 군산의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나이대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하니까 뭐 버스 타고 어디 다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메타버스는 메타와 버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메타는 이제 가상 세계, 초월한 그런 공간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버스는 유니버스를 이렇게 합한 그런 것인데, 뭐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되긴 됐죠. 근데 우리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현실 세계를 그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활동들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특히나 이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 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냥 가상 세계로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활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메타버스를 이제 축제를 즐기려고 한다면, 이제 군산 시간여행 축제는 제페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앱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따로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구축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제페토는 구글에 있는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구글에 있는 앱이군요.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데는 뭐 다른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들어가서 큰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입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나의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아바타. 말하자면 자기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뭐 자기의 어떤 분신 같은 것을 만든다. 분신을 그 가상 공간에 넣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바타가 그 안에서 온갖 활동을 다 하는 겁니다. 교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즐길 것 즐기고 뭐 이런 일들을 처음에는 이제 게임에서 그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게임에서요? 이제 그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 가보고 싶은 곳을 첫 번째로 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면서도 느끼고 체험하고 점수도 받고 서로 경쟁도 하고 뭐 이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페토 이제 가입을 해서 아바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바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 시간여행 축제 프로그램에 말하자면 어디를 가고 싶다. 말하자면 뭐 일제식 가오 가고 싶다. 그러면 가라고 어떻게 지시를 내립니까? 거기서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찾아만 가면 됩니다. 찾아만 가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그 가옥에서 앉아서 한번 그 일본식 타다미 방을 한번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도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들어가서 누워서 자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생활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물건을 구입을 거기서 음식을 먹고 싶다. 말하자면 어느 유명한 짬뽕집에 가서 내가 지금 짬뽕을 한 그릇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도 말하자면 그 아바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 들어가서 다 구입을 하고 사고 먹고 체험을 다 해보는 거죠. 내가 이제 여기서 직접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바타가 다 활동을 합니다. 아바타가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맛을 어떻게 이제 맛있다, 어때서 맛있다, 그 맛에 대한 어떤 그 평가랄지 이런 것도 좀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교류를 하면서 다른 아바타하고 다른 사람의 아바타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거 먹은 음식을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대로 그것을 평가를 올려서 교류를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념품도 사고 아까도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도 이제 즐겼다라고 하면 이제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불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경제적으로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수단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코인을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코인을 방법이 구입해서. 있습니다. 네. 코인이. 네. 그 코인을 상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코인을 구입을 해가지고 코인으로 구매를 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실에 있는 계좌하고 네. 같이 해서 실제로 그것을 체험 비용이랄지 네, 음식점 비용이랄지 네. 이런 것도 실제로 결제도 되고 그럴 네, 수도 네.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교류가 가능한 그렇죠. 그렇게.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말하자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메타버스로 이 축제를 구체적인 이제 시간여행 축제 프로그램에 즐길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공연 행사도 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공연 행사가 이제 어떻게 열리고 또 이것도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공연 행사가 있고 이것도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이제 대단위로 하지는 않지만은 그 백년광장에 네. 그 작은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는 가능하면은 그 기존에 유명한 많이 활동하는 업체가 아닌 네. 소규모로 활동을 해서 꿈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는 네. 그러한 팀들, 네. 그러한 팀들의 경연 무대를 자꾸 가져가지고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경연 무대를 분야별로, 예술 분야별로 해서 경연 무대를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경쟁 관계에 들어가서 네.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지금 작은 소공연 무대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영화며 노래며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면을 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물론 방역 수칙은 정확하게 지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반인들이 그런 공연을 좀 보고 싶다, 현장에 가지 않고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랜선 프로그램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다 공연하는 장면을 실상화로 다 보여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랜선에 가입하게 되면 랜선으로 실제 상황을 볼 수가 있다. 네. 랜선하는 가입하는 방법도 뭐 축제 여러 프로그램을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뭐 그런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시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백년광장 쪽에 이번에 축제는 이제 근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컨셉을 좀 연장을 시킨 개념이 있거든요. 직접 가는 것이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보려고 컨셉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고대로 가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 공룡 공원 광장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 시청광장이나 백년광장의 공룡마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모가쉼터도 있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의외로 공룡광장에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족으로 움직이기 때문인지 또 거기는 가서 타보고 소리 들어보고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데 공룡광장은 머무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기를 받고 관심을 받는 것이 공룡광장이고 그 외에 이제 구 시청광장이 주로 이제 운영 본부가 있는 곳이고 주 무대가 될 수 있는 곳인데 그 시청광장에 그 태극기 포토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 시간 TV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 기관차 이런 전차라든지 이런 거 타임머신 포토존 이런 것들이 그 시청 광장 등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축제의 기본 방향이 바로 이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네. 그런 참여 프로그램, 주민 참여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과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 또 지역의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먼저 사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는데 군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소 중에서 개복동에 모가쉼터라는 곳도 있는데, 그곳은 작은 공간이지만은 주변은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협조가 없었으면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거기에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예쁜 공간에서 모가쉼터 또는 책방 그런 것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시민들이 찾아와서 뭐 모아모아 영수증이라고 해가지고 네. 영수증을 5만 원 이상 쓴 군산에 와서 네. 소비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축제운영본부에서 또 기념품을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텀블러 쿠폰제를 해가지고 본인 텀블러를 가지고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그 쿠폰 도장을 받아오면 네. 또 거기 기념품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지역 상권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지역 사랑 상품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직접 소비를 유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참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 지역 그 골목 상권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에 대한 네. 어떤 특전을 주는 뭐 이런 것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황을 쭉 이 축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시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그야말로 이제 축제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뭔가 즐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말은 쉽지만 네. 이게 쉽지는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 평가를 하는 기준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그 외래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네. 이런 것이 큰 점수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요소들이 전혀 다 배제가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이 어렵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마케팅이 어렵다. 네. 그런 점이, 이걸 막 전체에 알려서 막 큰 행사가 막 거창하게 이루어지고 방송을 타서 뭐 길거리 축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행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막 그런 게 이루어지면은 코로나 때 답답했던 우울함 이런 것들을 쫙 풀어버리고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조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비대면 방식의 어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축제라는 게 그야말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쌓인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지역의 어떤 단합과 또 말하자면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에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런 효과가 좀 날 텐데, 이런 걸 갖다 좋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이 좀 더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고,
꼭 지향을 앞으로 해야 할 네. 가장 뭐 바람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부대가 되어질 수 있는 이제 월명동 주변과 네. 그다음에 개복동 주변 그분들이 이제 회차를 지금 9회차를 맡고 있는데 회차를 거듭하면서 상당히 협조적이고 주민들 자체위에서 적극적인 좀 참여를 하고 네. 그 동참을 해주시는 일부 이제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그분들한테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죠. 네. 예. 군산 같은 경우는 좀 지역적 특성이 그런 시민 참여 분위기가 좀 있는 게 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체통의 네, 거리랄지 우체통 거리랄지, 개복동 거리랄지 네, 네. 이런 곳은 그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네. 지역에 대한 어떤 특성을 네. 발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천을 해서 좀 성과도 거두고 네, 네.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축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 단위의 그런 거리들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기회로 삼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올 한 해만 끝나는 시간여행 축제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네. 지속돼야 될 축제고 발전을 시켜야 될 텐데 이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발전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단편적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더 바란다면은 전문성을 이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여행 축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네. 계속 그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위원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언택트하고 같이 언택트로 이렇게 이제 축제를 지원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역 상품 판매가 경제적인 면에서 좀 효과를 좀 덜 내고 있는 네.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에 간다면은 군산을 예를 든다면은 군산에서 그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축제를 하면서 판매가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꾸러미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온라인상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주문을 해서 받아볼 수 있고 체험을 한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지역에 있는 뭐 군산이 자랑하는 뭐 군산 농도인데 뭐 쌀이라든지 박대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단품도 좋고 아니면 지역 그 소상공인들이 직접 소공 만들고 한 제품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의 뭐 패키지로 해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나와서 제공되어져 가지고 많이 판매들 됐으면 하는 그게 제일 바람입니다. 네. 바람이고 또 축제를 한다면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나서서 막 같이 움직이고 으쌰으쌰해서 즐거움을 같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결도 하고 이런 걸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은 군산을 고향으로 하고 있으면서 군산을 고향으로 하고 있으면 타지에 나가 있는 분들 그분들까지도 이 축제 때 되면은 뭐 말씀하셨듯이 제사에 참여하듯이 네. 당연히 군산 내 고향 군산에 가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게 타지에 나가 있는 지역민들 리스트를 통해서 지역민들과 군산 위원회하고 연계를 가져서 많이들 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더 한 단계 더 성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군산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 그다음에 군산을 모토로 하고 있는 군산 지역에서 밖으로 나갔던 그분들까지도 군산의 축제다 하면은 다
참여하는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쭉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추진 주체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주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올해부터 새로 개발된 메타버스에 가입해서 시간여행 축제를 즐기거나 랜선에 가입해서 직접 공연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축제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준 군산 시간여행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